오늘 특별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숙 여사님. 30년 전 루미나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우리를 믿고 투자해 주신 분입니다. 현재 루미나 코리아 지분 15%를 보유하신 대주주십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며느리의 샴페인 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오기까지 저는 7년이라는 시간을 참고 또 참아야 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골 출신 시어머니를 창피해하던 명품 본부장, 며느리가 어떻게 제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월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68평생을 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일요일 오후 며느리 한유진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다음 주 우리 회사 파티? 당연히 가야지. 내 승진 발표회인데 드레스 코드? 당연히 블랙이지. 며느리는 명품 브랜드 루미나 코리아의 본부장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사로 승진이 확정되어 들떠 있었죠. 어머니, 다음 주 금요일 저녁에 제 승진 파티 있어요. 어머니는 집에 계세요. 중요한 자리거든요. 며느리는 말끝을 흐렸지만 저는 그 속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골 출신 시어머니가 오면 창피하다. 알겠다. 며느리는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인조가죽 가방을 꺼냈어요. 지퍼를 열자 오래된 서류 봉투가 나왔습니다. 루미나 코리아 주식 증서 마이너스 지분 15%, 1994년 3월 15일자. 그날 남편과 함께 전 재산 5억 원을 투자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모두가 미쳤다고 했지만 저는 확신했었죠. 30년 후 지금 그 지분은 3천억 원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갔다 올게요. 아, 참. 어머니, 옷 좀 버리셔야 할 것 같아요. 너무 구식이잖아요. 며느리는 제 옷장을 힐끗 쳐다보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다음에 백화점에서 괜찮은 거 하나 사드릴게요. 할인 쿠폰 있으면요. 며느리는 명품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며느리가 테이블 위에 올려둔 잡지를 펼쳤습니다. 며느리가 인터뷰한 기사였습니다. 루미나 코리아의 성공 비결은 무엇인가요? 저희는 진짜 명품의 가치를 아는 고객들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품격 있는 분들만이 루미나를 이해하시죠? 품격. 며느리가 자주 쓰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말하는 품격은 겉모습뿐이었죠. 저녁 때 아들 민석이 퇴근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유진이 승진 파티 있는 거 아시죠? 응, 엄마도 가실 거예요? 민석아, 내 생각은 어떠니? 아들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유진이가 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요. 회사 사람들이랑 중요한 고객들이 오는 자리라. 내가 창피하다는 거니? 아니에요, 엄마. 그런 게 아니라 유진이 일하는 데가 좀 특수해서. 아들은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루미나 코리아 대표이사 강민호의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마담 킴, 올해도 배당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이사회 참석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강 대표님, 다음 주 금요일 승진 발표회에 참석하겠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친구들과 집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다 들렸어요. 유진아, 너 진짜 대단하다. 루미나 이사라니? 근데 시어머니는 뭐 하시는 분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골에서 사셨어. 학력도 별로 없으시고 착하시긴 한데 솔직히 우리 회사 파티 같은데 모시기는 좀 알지? 친구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명품이 뭔지도 모르시는데. 창피해서 어떻게 데려가. 저는 방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나가서 뭐라고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날 밤 저는 옷장 맨 안쪽에 보관해둔 정장 한 벌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선물한 첫 명품이었습니다. 블루 샤넬 트위드 재킷과 스커트. 저는 그 옷을 꺼내 침대에 펼쳐놓았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다림질을 했어요. 보석함에서 진주 목걸이도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정장을 입어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평소에 수수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30년 전의 투자자 김정숙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모릅니다. 자기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루미나 코리아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파티까지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파티를 나흘 앞둔 화요일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에서 식사 초대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친정 부모님 댁에 가요. 같이 가실래요? 그래, 가야지. 저는 평소처럼 수수한 블라우스와 치마를 입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차림을 보고 한숨을 쉬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친정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며느리의 친구들이 와 있었어요. 유진아, 축하해. 루미나 이사 되는 거 맞지? 여자들이 키득거리며 샴페인을 마셨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식사 중간쯤 사돈 어른이 물었습니다. 근데 사돈 어른은 뭐 하셨던 분이에요? 분위기가 순간 어색해졌습니다. 아, 우리 어머니는 그냥 주부세요. 며느리는 빨리 화제를 돌리고 싶어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려는데 거실에서 며느리와 친구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유진아, 솔직히 시어머니 좀 불편하지 않아? 말하지 마, 진짜 스트레스야. 너무 촌스러워. 옷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그래도 착하시잖아. 착한 건 맞는데 우리 회사 파티 같은데 절대 못 모시겠어. 명품이 뭔지도 모르시는데.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아니야, 차라리 안 계신 게. 나 시아버님 일찍 돌아가셔서. 그나마 다행이지. 시부모님 둘 다 계셨으면 진짜 끔찍했을 거야. 제 손이 화장실 문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시골 시어머니, 차라리 안 계신 게 나아. 끔찍했을 거야. 저는 세면대에 물을 틀고 얼굴을 씻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말해야 할 것 같아요. 더는 못 참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며느리는 기분이 좋은지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에서 오래된 주소록을 꺼냈습니다. 루미나 코리아 대표이사 강민호의 직통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대표 나예요. 김정숙입니다. 아, 마담 킴, 금요일 오신다는 메일 받았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강 대표, 부탁이 하나 있어요. 금요일 발표회에서 저를 소개해 주세요. 정식으로.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마담 킴, 정말이십니까? 30년 동안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는데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며느리 한유진 아시죠? 물론입니다. 우리 회사 본부장이고 이번에 이사로 승진하는. 그 자리에 제가 있다는 걸 그 아이는 모릅니다. 아, 알겠습니다. 마담 킴,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옷장 속 샤넬 정장이 보였습니다. 그날 저는 오랜만에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김정숙 고객님, 어서 오십시오. VIP 라운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금고를 열고 싶습니다. 금고 안에는 주식 증서 외에도 여러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배당금 내역서, 이사회 회의록, 루미나 본사에서 보낸 감사장들.
1994년 3월 15일 마이너스 루미나 코리아 설립 투자 계약서. 저 김정숙은 루미나 코리아에 5억 원을 투자하며 지분 15%를 취득합니다. 남편과 제 서명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커피를 마시며 3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1994년 3월 38살의 저는 남편과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신문 기사를 들고 왔어요. 여보, 이것 좀 봐. 유럽 명품 브랜드가 한국에 처음 들어온대. 프랑스에서는 엄청 유명하대. 근데 한국 투자자를 찾고 있어. 식당 팔면 5억 정도 나올 것 같아. 당신 미쳤어? 평생 모은 돈을 그런데 투자해? 여보, 나는 확신이 있어. 이 브랜드는 성공할 거야.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말했어요. 좋아. 해보자.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김 사장 미쳤어? 명품? 한국에서 그게 팔릴 것 같아? 하지만 저희 부부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식당을 팔고 루미나 코리아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당시 대표였던 프랑스인 피에르 뒤퐁이 저희를 맞았습니다. 김 사장님 부부 환영합니다. 정말 5억을 투자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믿습니다. 이 브랜드가 성공할 거라고요. 감사합니다. 15% 지분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은행을 나서는데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여보, 떨려? 나도 우리 함께 큰 부자 되자. 남편과 저는 웃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6년 후인 2000년 남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 피에르 대표가 찾아왔습니다. 마담 킴 지분을 팔고 싶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아니요. 저는 계속 가지고 있을래요. 남편과의 약속이니까. 그 후 20년 저는 단 한 번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배당금만 조용히 받으며 살았어요. 오후가 되어 루미나 코리아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담 킴, 강민호 대표입니다. 내일 발표회 일정 최종 확인드립니다. 7시에 행사 시작하고 8시에 승진 발표, 그리고 8시 30분에 마담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며느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마담,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유진 본부장은 회사에서 능력은 인정받지만 너무 겉모습만 중시합니다. 마담의 존재를 알면 큰 충격을 받을 겁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려줘야 할 것 같아요. 진짜 품격이 뭔지. 전화를 끊고 저는 옷장에서 샤넬 정장을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림질을 하고 보석함에서 진주 목걸이를 꺼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정장을 입어보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제 드레스 봐주세요. 며느리는 명품 쇼핑백을 들고 신나게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며느리가 새 드레스를 입고 나왔습니다. 어때요? 이거 루미나 신상이에요. 800만 원짜리. 예쁘다. 그죠? 내일 이거 입고 가면 모두들 깜짝 놀랄 거예요. 아, 어머니 내일 저랑 민석 씨 아침 일찍 나갈 거예요. 어머니 저녁은 배달 시켜드릴 테니까 편하게 드세요. 며느리는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 며느리는 아직 모릅니다. 자기가 800만 원짜리 드레스를 자랑하는 그 순간 3천억 원의 주인이 바로 옆에 서 있다는 것을. 파티까지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금요일 아침 6시 며느리의 알람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오늘이야, 드디어. 며느리는 뛰어나와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들 민석도 일찍 일어나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화장을 하다 말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 파티 있는 거 아시죠? 저희 늦게 들어올 거예요.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파티 가고 싶으세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왜 갑자기? 아니, 그냥 민석 씨가 어머니도 좀 초대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드레스 코드가 있어서 어머니가 입으실 만한 옷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갈 거야. 나도 초대받았어. 루미나 대표이사님이. 뭐라고요? 강민호 대표님이요? 그분이 어머니를 왜? 모르겠어. 어쨌든 초대받았으니까 갈 거야.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정말이에요? 그래도 엄마 거기 정말 격식이 있는 자리예요. 며느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거기는 재벌들, 유명인들이 오는 자리예요. 저도 긴장되는데 어머니가 오시면 좀 불편하실 거예요. 괜찮아. 나 그냥 구경이나 할게. 어머니, 제발 집에 계세요. 제가 중요한 날인데 왜 이러세요? 너만 중요하니? 나한테도 중요한 날이야. 뭐가 중요해요? 어머니는 그냥 구경만 하실 거라며.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아, 나도 갈 거야. 막을 수 없어.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좋아요, 가세요. 대신 제 옆에는 오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유진아! 아들이 말렸지만 며느리는 이미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샤넬 정장을 꺼내 침대에 펼쳐 놓았어요. 진주 목걸이, 빈티지 에르메스 핸드백. 오후 2시쯤 며느리와 아들이 먼저 출발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먼저 가요. 리허설 있어서. 그래. 조심해서 가. 7시에 갈게.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집이 조용해지자 저는 샤워를 하고 화장을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화장이라 손이 어색했지만 천천히 했습니다. 정장을 입었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이 여전히 몸에 맞았어요. 진주 목걸이를 걸고 에르메스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의 수수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대주주 김정숙이었죠. 시계를 보니 오후 6시 30분이었습니다. 택시를 불렀습니다. 신라 호텔이요. 호텔에 도착하니 입구에 레드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명품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가고 있었어요. 입구에서 초대장을 확인하는 직원이 저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성함이? 김정숙입니다. 직원이 명단을 확인하더니 깜짝 놀라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마담 킴, 어서 오십시오. VIP 라운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저 혼자 들어갈게요. 저는 연회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화려한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저 멀리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800만 원짜리 드레스를 입고 동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구석 테이블로 가서 조용히 앉았습니다. 샴페인을 한 잔 받아들고 며느리를 지켜보았어요. 시계가 8시를 가리켰습니다. 무대에 불이 켜지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제 승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며느리가 무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한유진 본부장, 루미나 코리아 이사로 승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무대에 올라가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민호 대표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잠시만요. 오늘 특별한 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숙 여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며느리의 샴페인 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짱그랑. 유리 깨지는 소리가 조용한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무대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입이 떡 벌어진 채로 강민우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소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분은 김정숙 여사님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박수를 치지 못했어요. 30년 전 1994년 3월 루미나가 한국에 처음 진출했을 때 모두가 회의적이었습니다. 명품은 한국에서 팔리지 않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단 한 분, 김정숙 여사님만은 우리를 믿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사님은 당신과 남편분의 전 재산인 5억 원을 루미나 코리아에 투자하셨습니다.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그 대가로 여사님은 루미나 코리아 지분 15%를 받으셨고 30년이 지난 지금 김정숙 여사님은 루미나 코리아의 최대 주주이십니다. 쾅! 며느리가 들고 있던 트로피가 무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강 대표가 계속 말했습니다. 여사님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배당금만 조용히 받으시며 우리를 믿고 지켜봐 주셨죠. 저는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숙입니다. 30년 전 제 남편과 저는 루미나를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말렸지만 우리는 확신이 있었죠. 며느리는 무대 구석에서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풀린 것 같았어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합니다. 며느리 한유진 씨,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며느리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강 대표가 며느리를 부드럽게 밀어 제 옆으로 데려왔어요. 유진 씨는 능력 있는 직원입니다. 하지만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버릇이 있더군요. 저를 시골 출신 무식한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죠. 명품이 뭔지도 모른다고 했고요.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진짜 품격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품격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며느리는 무대에 혼자 남겨졌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가 대주주 시어머니를 무시했다고. 말도 안 돼. 며느리는 비틀거리며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아들 민석이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엄마가 대주주라고요? 30년 동안 왜 말 안 하셨어요? 너희가 돈 때문에 변할까봐. 그런데 며느리는 이미 변해 있더구나.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눈이 새빨개진 채였어요. 사람들이 며느리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출구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쫓아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강민우 대표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마담 괜찮으십니까? 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며느님이 많이 충격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배우죠. 파티는 계속되었지만 저는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오니 며느리와 아들이 주차장에서 말다툼하고 있었어요. 당신 엄마가 대주주라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나도 몰랐어! 말도 안 돼. 나 완전히 망신당했어. 회사에서 어떻게 얼굴 들고 다녀? 저는 그들을 지나쳐 택시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며느리가 주저앉아 우는 모습이 보였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였습니다. 저는 정장을 벗고 평소 입던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들어왔어요. 며느리는 퉁퉁 부은 얼굴로 곧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들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돼요? 엄마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 30년 동안 왜 말 안 하셨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서가, 돈은 사람을 받고 나는 내가 우리 가족이 돈 때문에 변할까봐 무서웠어. 그런데 유진이는 이미 돈에 물들어 있더구나. 유진이가 엄마한테 심하게 굴었죠? 응, 죄송해요. 엄마 제가 모자라서. 내 잘못이 아니야.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민서가 밥 먹어라. 아들이 며느리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유진아, 밥 먹자. 싫어, 안 먹을 거야. 며느리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어머니, 며느리가 저를 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송구합니다. 제가. 일어나라. 내가 대단하지 않았으면 계속 무시할 거였니?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진아, 나는 내가 나를 무시한 것보다 더 화가 나는 게 있어. 너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그때 며느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온 전화였어요. 네, 한유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월요일 때. 전화를 끊은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사에서 면담하자고 대주주 가족과의 관계 문제로 인사위원회에서 검토한대요. 나 잘릴지도 몰라.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회사에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유진아, 나는 회사 일에 간섭 안 해. 30년 동안 그래왔어. 내가 한 행동의 대가는 내가 받아야 해. 저는 며느리를 두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말 내내 며느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강 대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담 안녕하십니까? 한유진 이사건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임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마담 한유진 이사는 능력은 있습니다. 마담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대표님,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유진이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석 개월간 수습 기간을 두세요. 그 기간 동안 제대로 배우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담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소파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유진아, 회사에서 전화 왔어. 며느리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해임됐어요? 아니, 석 개월 수습 기간을 준대. 그 기간 동안 제대로 하면 계속 일할 수 있어. 어머니가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저한테 그렇게 당했는데. 저는 며느리 옆에 앉았습니다. 유진아, 나는 내가 망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나는 내가 배우길 바라. 진짜 품격이 뭔지, 진짜 부가 뭔지.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송구합니다. 정말. 저는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울지 마.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날 밤 며느리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유진아, 내일부터 나한테 배워. 진짜 품격이 뭔지, 진짜 부자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가르쳐 줄게.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 싸움의 절정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진짜 교육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며느리를 깨웠습니다. 유진아, 일어나라. 6시. 일찍 일어나야 해. 오늘부터 너 교육 시작이야. 며느리는 부스스한 얼굴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뭘 배우는 건가요? 동네 재래시장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시장이요? 응. 여기서 장 볼 거야. 오늘부터는 여기서 사. 저는 과일 가게로 며느리를 데려갔습니다. 사장님, 사과 주세요. 정숙 씨, 오랜만이네 며느리 데려왔네. 어머, 예쁘게 생겼네. 근데 옷이 좀 화려한데? 며느리는 자신의 명품 옷을 내려다보며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시장을 돌며 장을 보는 동안 며느리는 조용히 저를 따라다녔어요. 어머니, 왜 백화점 안 가고 여기서 사세요? 맛있어서,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서. 집으로 돌아와 점심을 먹고 저는 며느리를 제 방으로 불렀습니다. 앉아라. 저는 옷장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인생이야. 이건 1994년 투자 계약서야.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5억 원 전 재산이었어요? 그래. 남편이랑 나랑 모은 전부. 무서웠지. 하지만 믿었어. 저는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건 루미나 첫 매장 오픈할 때야.
1995년. 이건 2000년 남편 장례식 날이야. 남편이 떠나고 나는 혼자가 됐어. 그때 루미나 지분을 팔까도 생각했지. 왜 안 파셨어요? 남편과의 약속이었으니까.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아, 돈은 수단이야. 목적이 아니고. 나는 3천억이 있지만 재래시장에서 장을 봐. 왜 그럴까? 며느리는 생각하며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서요? 그래.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야.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 반대로 살았어요. 사람보다 돈이 중요했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저는 며느리를 안아줬습니다. 며느리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다음 날부터 며느리의 진짜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재래시장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저녁에는 제가 며느리에게 가계부를 가르쳤습니다. 어머니, 3천억이 있는데 가계부를 쓰세요? 돈이 많으면 더 조심해야 해. 함부로 쓰면 금방 없어져. 주말에는 며느리를 데리고 은행에 갔습니다. 김정숙 고객님, 어서 오십시오. 이쪽은 제 며느리예요. 앞으로 같이 올 거예요. 며느리는 제 포트폴리오를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잘 고르셨어요? 공부했지. 매일 신문 읽고 경제책 읽고. 며느리는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명품 잡지만 봤어요. 이제부터 경제신문 읽어. 내가 가르쳐 줄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가 회사에 복귀하는 날이었어요. 어머니, 떨려요. 괜찮아. 내가 배운 대로 하면 돼. 신경 쓰지 마.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해. 저녁에 돌아온 며느리는 밝은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오늘 직원한테 먼저 인사했어요.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께도 고맙다고 했어요. 기분이 어때? 좋았어요, 진짜로요. 어머니, 이거 제 첫 월급이에요. 제가 어머니께 용돈 드리고 싶어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유진아. 하지만 됐어. 대신 이 돈으로 좋은 일 해.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수습 기간이 끝나는 날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정식으로 이사로 인정받았대요. 축하한다, 유진아.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며느리는 저를 꽉 안아줬습니다. 어머니, 제가 하나 제안이 있어요. 어머니, 지분 5%를 저한테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왜 갖고 싶은데? 제가 직접 책임지고 싶어요. 회사를 더 잘 만들고 싶어요. 좋아. 줄게. 단 조건이 있어. 이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이 돈으로 겸손을 배워라.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어머니.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제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엄마를 제대로 몰랐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우리 가족 다 함께니까.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잖아.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가 이제야 진짜 품격이 뭔지 배웠어요.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으로 살아갈 시간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며느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시간 있으세요? 회사에서 이사회 있는데 어머니도 같이 가시면 어떨까 해서요. 저는 놀라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이사회에? 네. 어머니는 대주주시잖아요. 당연히 참석하셔야죠. 이제는 가세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유진아. 우리는 함께 루미나 코리아 본사로 갔습니다. 이사회실 문을 열자 모든 임원들이 일어나 저를 맞았어요. 마담 킴 어서 오십시오. 30년 만에 이사회에 참석하시다니 영광입니다. 저는 며느리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어요.
며느리가 루미나 코리아의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겠습니다. 명품의 진짜 가치는 가격이 아니라 품질과 철학입니다. 그리고 고객을 외모나 배경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어요. 며칠 후 며느리에게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회사에 장학재단 만들었어요. 어머니께 받은 지분 배당금으로요. 가난해도 꿈 있는 학생들 돕는 거예요. 저는 며느리를 꽉 안아줬습니다. 잘했어, 유진아. 정말 잘했어.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베푸는 게 진짜 부자라고. 너 이제 진짜 부자다. 1년 후 며느리는 루미나 코리아에서 올해의 임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시상식에 저도 함께 갔어요. 무대에 오른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제 시어머니 김정숙 여사님의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진짜 품격, 진짜 부의 의미를 실천했을 뿐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돈이 아니라 사람을, 그것이 진짜 명품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객석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며느리가 트로피를 들고 제게 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머니 거예요. 아니야. 내가 받은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를 바꿔주셨잖아요. 며느리는 저를 꽉 안았습니다. 유진아, 고마워. 변하려고 노력해줘서. 어머니야말로 감사해요.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우리 성공했어요. 며느리가 진짜 품격이 뭔지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됐어요. 이제 저도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저희 가족에게도 진짜 봄이 온 것입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명품 옷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고 어려운 사람을 돕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진짜 품격은 조용합니다. 진짜 부는 겸손합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